인생을 뒤집는 귀인은 단 한 번도 아니고 단 3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 귀인은 당신이 계속 허우적대던 세계에서 벗어날 출구를 보여주는 사람. 두 번째 귀인은 인생에서 현실적으로 도약하는 사다리를 연결해주는 사람. 세 번째 귀인은 그 시점까지 온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환의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귀인을 마주하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귀인은 친절한 조력자의 얼굴로 등장하지 않아요. 귀인은 당신을 위로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을 깨우고 지금보다 훨씬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을 각성시키고 도약하게 만들며 심지어 인생을 완전히 리셋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귀인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은 한없이 평범한 얼굴을 하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 상사로, 때로는 팀원으로, 혹은 처음 본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귀인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그 기회는 그냥 불쾌한 만남 혹은 스쳐간 인연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정체된 느낌이라면, 혹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루틴에 갇혀 있다면,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지로 뭔가를 찾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귀인이 올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요동칠 때, 내면이 자꾸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 귀인은 슬그머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당신의 몫이죠. 귀인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 시점은 정확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걸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에서 저는 귀인이 나타나는 3번의 시점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우연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명확한 흐름, 그리고 당신의 상태가 부르는 패턴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귀인을 놓치는 일은 없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인은 갑자기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귀인이 등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오기 전 공기가 습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면 귀인을 마주하고도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귀인이 오기 전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전조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삶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인이 나타나기 직전 삶은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이유 없이 감정이 예민해지고 모든 게 짜증나고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시기를 나쁜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존의 삶의 틀을 흔들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귀인이 들어오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패턴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조언이 들리고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불편함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삶이 준비하는 변화의 신호이며 그 뒤에는 반드시 의미 있는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신호, 말이 통하는 낯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인은 대개 낯선 얼굴로 다가옵니다. 처음 만났는데 묘하게 말이 잘 통하고 나를 이상하게 잘 이해해주는 사람, 혹은 한마디만으로 내 본질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종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지금 하는 일 진짜 당신이 원하는 거 맞나요? 이런 말들은 듣기 싫고 마음을 거슬리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귀인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 인생의 결정적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귀인이 등장하기 직전에는 꼭 어떤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직할지 말지, 관계를 정리할지 이어갈지, 새로운 도전을 할지 말지. 이 순간은 무척 혼란스럽죠.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선택은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정확하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툭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믿어요. 그 길이 당신에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가 확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더 큰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봐줬기 때문이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선택한 쪽으로 인생이 전환됩니다. 그 선택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결국 귀인을 기회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확히 60년이 한 사이클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자연의 1년 주기와 사람의 60년 인생 주기가 똑같다는 것, 그게 바로 자연 운명학의
과학이 증명해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연은 1년에 24번 계절이 바뀌는 리듬을 가집니다. 그게 바로 24절기죠. 그리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60년의 인생 속에 24개의 시기적 흐름이 존재합니다. 입춘, 우수, 경칩, 그 모든 절기의 변화가 내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봄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삶을 겨울에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인생 초반이 이미 여름일 수 있어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귀인이 나타나는 시점도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패턴은 같죠. 이제 본격적으로 귀인의 시점을 말해볼게요. 첫 번째 귀인, 소만. 소만은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식물로 치면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햇살을 향해 머리를 내미는 시기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귀인은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나는 아직 세상 앞에서 작고 자신감도 부족합니다. 나 따위가 뭘이라는 생각이 사방에 깔려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피어납니다. 한번 해볼까? 나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 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도록 속삭여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귀인입니다. 이 귀인은 방향성을 제시해줍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직 큰 성공이 아니라 출정입니다. 마치 칼을 처음 쥐고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처럼 두렵지만 가슴 뛰는 그 감정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인, 대서. 첫 귀인이 방향을 줬다면 두 번째 귀인은 현실을 바꿔줍니다. 소만에서 10년이 지난 대서 시기, 이때는 인생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점입니다. 햇볕은 장렬하고 세상은 팽창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한꺼번에 터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귀인은 더 이상 조언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회사에서는 갑자기 인정받고 성과가 터지고 승진이 몰려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출이 몇 배로 뛰고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고 드디어 내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소만에서 시작한 첫 움직임, 그때부터의 성실함이 있었기에 대서에서 진짜 귀인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귀인이 손을 잡아줄 때 전속력으로 올라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머뭇거리면 타이밍이 지나가고 결정은 늦출수록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귀인, 그는 인생의 진정한 분기점인 추분에 나타납니다.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입니다. 균형, 정리, 완성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이때 귀인은 더 이상 기회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진짜 자기 손으로 책임질 것인지를 묻는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이끌어줬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추분의 귀인은 거울처럼 등장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반영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비춥니다. 이 귀인을 붙잡는 사람은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더 이상 누군가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귀인은 가장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자신을 통해 결단을 내려야만 그 사람이 귀인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람의 인생에는 귀인이 3번 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자연의 리듬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소만, 나의 가능성을 깨워주는 귀인. 대서, 성장을 폭발로 바꿔주는 귀인. 추분,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귀인. 귀인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기에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귀인은 나의 것이 되기도 하고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귀인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시기인가요? 혹시 불편함 속에서 깨어나고 있다면 그건 귀인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귀인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귀인을 못 알아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귀인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귀인은 나를 무조건 응원해주고 날 편들어주는 사람일 거야. 귀인의 말은 듣기 좋고 나를 위로해줄 거야. 하지만 실제 귀인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입니다.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통찰을 너무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 선 넘는다, 나를 평가한다고 받아들이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을수록 귀인을 의심한다는 점입니다. 저 사람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나를 도와주겠다는 게 진짜일까? 괜히 휘둘리면 안 돼. 이런 경계심이 앞서면서 기회를 사람 문제로 포장하고 스스로 차단해버립니다. 귀인을 못 알아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안의 두려움과 자존심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귀인은 그 벽을 넘으라고 손을 내미는 존재인데 그 손을 밀쳐내고 마는 것이죠. 진짜 귀인을 알아보는 능력은 눈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귀인은 단순히 만나는 것만으로 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귀인을 알아보고 붙잡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인의 말을 기록하세요. 귀인은 말 한마디로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말은 처음엔 불편하거나 지나가는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씨앗이 됩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라도 딱 한 줄만이라도 남겨두세요. 그 메모가 훗날 당신 인생의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주 작게 실천하세요. 귀인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바로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세요. 책 한 권을 주문하거나 조언받은 분야의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마음에 걸리는 관계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행동은 작지만 삶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 관계를 끊지 마세요. 귀인은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말이 예언처럼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전에 관계를 끊는다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길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귀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속성과 믿음이 귀인을 기회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이야기가 당신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귀인은 운이 아니라 흐름과 준비의 결과입니다. 사주는 분명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지만 그 나침반을 어떻게 읽고 언제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당신이 인생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귀인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흐름과 시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자연 운명학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속엔 생각보다 명확한 답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